올해 첫 전반적인 영어 시험은 사실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선생님이가 그렇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뺏어서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좀 분산시킬 만한 그런 함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좀 덫을 많이 밟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고전을 했던 몇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고전을 많이 했던 문제는 지금 보시는 문제예요. 근데 이 유형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모든 시험 범위마다 내용이에 관련된 문제, 정말 그냥 심플하게 내용이의 문제들을 많이 풀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 하나당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엔 인권 선언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제 본론 한 페이지만 범위 들어가는데 그 한 페이지 가지고도 문제를 적어도 한 50문제, 40문제까지 만들어서 풀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면 다각도로 내용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꼼꼼하게 두루두루 봐야 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이었었어요. 보시면 약간 특징이 이래요. 선지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중에서 맞고 틀리고를 그냥 일반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역시도 이 가운데서 맞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이 선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으로 좀 이걸 회전시킬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순서가 꼬이잖아요. 보기가 꼬이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점이라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배점이 3점은 넘어갑니다. 앞에 있는 어휘 문제는 아시겠지만 1점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개 틀리는 거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후반부에서 이런 문제를 몇 개 틀리잖아요. 근데 이 한 문제가 만약에 3.6점이면 등급차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0.1초 차도 미치겠는데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훈련 때문에 제가 내용이의 문제를 아주 많이 만들어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난이도는 역시 초중 고급 단위 문제를 이제 만들어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이런 문제는 되지만 막상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내용 숙지를 많이 해도 머릿속에 있는 그 시험 범위에 있던 그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너무 또 꼼꼼하게 담고 있으면 현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단락이 원문가 하나 빠질 경우에, 실제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여기 선제 제시된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분명 배운 내용이 맞는데 여기에서 단락 하나가 빠졌을 경우에 내용이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문제 가장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완성도를 훈련시키는데 저도 가장 주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보시면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학생 글씨입니다. 네. 우선은 그 제가 시험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과 가장 빠르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좀 그 접근 방식이라든지 원인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야 다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는 사실 적어줬어요. 저에게 배운 아이들은 이런 걸 저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틀린 이유가 뭔지 정확히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정확히 오가야 되거든요. 마음 상했지만 이건 해야 돼요. 아파도 상처는 후벼 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상처가 깊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정말 그 뭐랄까 실력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잘 차려주고, 물론 이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문제 못 풀고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제가 많다는 부분도 있고 적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불만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뭐 시험 못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화를 시켜서 얼마큼 또 현장에 들어가는 데까지 얼마큼 또 개인 정비 시간도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억지 논리 같긴 합니다. 이 말이 혹시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제가 심플하게 정말 요 주어진 단서를 보고 주어진 단서 내에서 그것만 살짝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은 시간 할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아이들이 몰라서 푸는 문제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런 함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함정에 걸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딜레마가 컸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냥 기출을 쫙 보시면 이 친구 전반적인 이 친구만의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표현을 좀 정확히 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모두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좀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약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고민인지 혹시 딱 보이시죠? 아마 찔 것 같다 이거보다도 이미 시간이 없어서 다른 번호로 찍어두었다.
이 시간 안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용, 아까 보시는 문제 같이 이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 접근이 가장 어려웠다. 이게 역대 정도 선배들과 후배들 계속하는 고민이에요. 네, 이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한 제가 이제 해결책을 늘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실 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어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어휘를 몰라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사어휘, 반의어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제가 드린 자료 맨 첫 페이지 넘기시면은 겨울 때 아이들이 이걸로 많이 진짜 훈련을 했어요. 그 저희 외대부고에 내신 범위 들어가는 어휘 교재가 있거든요. 그 어휘 교재에 해당되는 실제 거기에 있는 지문들의 예문들과 어휘들을 가지고 아이들 어휘 훈련을 탄탄하게 시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아이들이 맨 처음에 겨울에 1회차를 처음 풀 때 아이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한 절반 정도 맞아도 절반 맞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으로 이런 어휘 과정을 익히고 나서 이 실전 문제를 볼 때는 어휘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냥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제 학생의 반응을 좀 보시면 돼요. 고민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또 깔끔하게 고민을 좀 깔끔하게 한 편이고요. 보시면 이제 납득이 잘 안 됩니다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정답의 논리를 잡는 과정에서 얘가 생각하는 논리가 뭔지 평소에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는 잡담도 있지만 오답에 대한 근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쉬는 시간이든 뭐 수업 시간이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도 그냥 요거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틀린 이유, 시간 부족, 점점점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크게보다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도 타임 이슈. 제가 이것만 골라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로마자로 1, 2, 3, 4 손지 고르고 밑에 한 번 더 고르는 그런 문제 말고도 이 친구도 내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내용이 일반적인 선지보다 조금 더 이제 글이 길죠. 왜냐하면 주어진 글이 제시문 자체가 깁니다. 길어서 그 제시문에 대한 순차대로 순차에 대한 확인 문제가 아니라 A 단락이었다가 B 단락이었다가 E였다가 내용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그런 통합적인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골고루 여기를 읽으면서 지문을 여러 번 훑어봐야 되는 조금 시간 싸움을 벌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 문제 맞았다 그러면 일단은 칭찬해야 합니다. 네, 제가 외대부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영어 시험 보고 성적이 집계가 되고 나서 아이들과 좀 소통을 다 한 다음에 점수대가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슬퍼하는 친구도 있었고 괜찮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이 시험이 정확히 끝나고 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아이들 단톡방에 제가 조용히 톡을 올렸어요. 아이들마다 저는 똑같은 자료를 던져주었지만 결국 아이들 손에는 다른 성적표와 다른 등급이 주어지게 돼요. 저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하지만 여러분은 같은 걸 공부했지만 다른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되었고 길이 안 맞는 친구도 있다고 실은 얘기해요. 이 외대부고를 간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 수시로 의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을 이제 그 길을 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시험 끝나고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된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라.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쉼없이 자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 생각의 깊이를 봐요. 그래서 얘가 걔 중에는 정말 과학적 논리나 수학적 논리가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어문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딪힐 만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끌어주고 잡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문제 많이 풀린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도 여지껏 해왔지만 솔직히 이번 시험만큼 제가 되게 속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다시 이 길을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저는 잘 닦아 나가고 또 다시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갈 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어떤 전형으로 가든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어떤 대학을 가든 끝까지 함께 뛰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